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40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며칠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뻔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저도 그를 완전히 잊고 새 마음으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공감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주방에 내려놓고 한숨 돌리려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핸드폰을 남편 차 뒷좌석에 두고 내렸다는 걸요. 급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남편 차 문을 열었습니다. 뒷좌석 바닥을 더듬더듬 뒤지면서 핸드폰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조수석 시트 아래로 뭔가 검은색 가죽 서류 봉투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워낙 차 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구겨진 서류 봉투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무심코 그걸 꺼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 신축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원본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더니 매매 대금이 수억 원이나 되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계약자 이름이 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남편 막내 동생 기철이 형부였습니다. 평생 사고만 치면서 우리 부부 등골을 빼먹던 바로 그 사람이요. 제 남편이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동생한테 집 사주려고 했던 겁니다. 계약서 뒤를 넘겨봤더니 더 기막혔어요. 이미 계약금이랑 중도금이 몇 차례나 나간 영수증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아끼고 절약하면서 모은 그 돈이 제 허락도 없이 동생 집값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차 안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으로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전부 다 찍어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면서 봉투를 다시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창백하고 서늘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심했습니다. 저는 낮에 본 그 서류들이 가슴에 얹힌 돌덩이 같아서 도저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차 안에서 본 부동산 계약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어디서 감히 남편의 소지품을 뒤지느냐며 눈을 부릅뜨고 저를 쏘아봤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평생 사고만 치고 사는 불쌍한 막내 동생이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형이 되어서 집 한 채 사주는 게 무슨 큰 죄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우리 노후 자금은 어쩌려고 상의도 없이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무식한 여편네가 뭘 아느냐고 면박을 주더군요. 그저 동생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니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라며 앞뒤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거실 안은 그의 고함으로 가득 찼어요. 분에 못 이긴 남편은 급기야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져 바닥에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투명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의 마음이 이미 저를 떠나버렸음을 직감했어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를 향해 저토록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장금 치를 날이 코앞이니 토달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하라며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어요.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식탁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며 남편이 저렇게까지 발광하는 이유가 단순히 동생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핏줄을 핑계 삼아 무언가 거대한 거짓말의 성벽을 쌓고 있다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바닥에 흩어진 물기를 닦아내고 유리 파편들을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유리 조각에 찔려 따끔거렸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분노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전처럼 그저 겁먹고 물러날 줄 알았겠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남편이 그토록 숨기려 하는 진실의 실체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에 저는 정성껏 만든 밑반찬 몇 가지를 챙겨 기철 서방님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평소 서방님은 돈이 떨어지면 구질구질한 옷차림으로 저희 집을 드나들며 제 눈치만 살피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마주한 서방님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얼굴에는 전례 없는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서방님은 예전처럼 형수님 하며 굽실거리기는커녕 아주 귀찮다는 듯이 저를 내려다보더라고요. 그의 손목에서는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곧 좋은 곳으로 이사갈 예정이니 다시는 이런 누추한 동네에 찾아오지 말라며 제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당당한 목소리에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권력이라도 잡은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서방님이 타고 온 외제차의 번호판을 확인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 차량이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기름값을 아끼라며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동생에게는 이런 비싼 차까지 마음대로 타게 내버려 둔 겁니다. 서방님은 제 당혹스러운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랑에만 바빴어요. 그러다 서방님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빗으로 꽂혔습니다. 형님이 소중한 보물단지를 모셔둘 곳이라서 보아니 아주 철저한 아파트라고 자랑을 하더군요. 그 보물단지라는 표현이 제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어요. 단순히 동생이 살 집이라면 굳이 그런 은밀한 표현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서방님의 뒤를 몰래 밟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방님은 제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 비싼 차를 몰고 어디론가 빠르게 향했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제가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그 계약서 속의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연신 시계를 확인하는 서방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제가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카페 구석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그 다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이 잘 보이는 건너편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슴은 방망이질 치듯 두근거렸고 눈은 잠시도 정문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 멀리서 너무나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제 남편 만수 씨의 차였어요. 차가 멈춰서자 남편은 평소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민첩한 몸놀림으로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직접 문을 열어주자 차 안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내렸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팔에 아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한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아파트 로비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 가증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조강지처인 저에게는 그토록 차갑고 인색했던 남편이 저 젊은 여자 앞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한 남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뒤를 이어 시동생 기철 서방님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은 마치 호텔 직원이라도 된 양정중한 태도로 아파트 출입 카드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남편이 동생 집을 사준다는 핑계를 대며 그토록 당당하게 굴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동생의 명의를 빌려내 연녀의 살림집을 차려주고 동생은 그 파렴치한 짓을 도와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받아 챙겼던 거죠. 핏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를 기만했던 그들의 추악한 동맹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들어 그들의 다정한 뒷모습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어요.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제가 평생 가족이라 믿고 챙겼던 시동생까지 한통속이 되어 저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비 안으로 사라졌지만 제 눈앞에는 여전히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환영처럼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다시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제 가슴속에 깊은 원한의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슬퍼할 단계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아파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 다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인을 통해 그 아파트 관리실에 아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지만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관리실의 좁은 방 안에서 모니터 화면을 마주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화면 속 CCTV에는 제 남편 만수 씨와 그 젊은 여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본 남편의 표정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이었어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여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더군요. 거울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헌신했던 40년. 세월이 저 짧은 영상 하나에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저는 관리실을 나와 해당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봤습니다. 서류상의 주인은 분명 시동생 기철 서방님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 집의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은 전혀 다른 이름의 여자였어요. 바로 조미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이름을 방패 삼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내연녀의 화려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치밀하고도 완벽한 배신의 시나리오에 혀가 내둘러질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들고 비밀리에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제가 수집한 사진들과 CCTV 기록, 그리고 등기부 서류들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결단이 섰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전 재산을 쏟아부어 내연녀의 집을 완성하려 했던 그 잠금 날이 바로 그들의 탐욕이 멈추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보낸 저녁 늦으니 기다리지 말라는 문자를 봤어요. 평소 같으면 걱정하며 기다렸겠지만 이제는 그 문자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연극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저 배신자들의 안식처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을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가장 행복해할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한 절망을 안겨주는 일뿐이었고, 저는 그 결전의 날을 위해 아주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안방 벽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철저히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비상금, 통장들과 우리 부부의 노후가 담긴 공동명의 통장들을 전부 꺼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정리를 해보니 이미 제 허락도 없이 수억 원이라는 거액이 인출 예약 상태로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신축 아파트의 잔금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을 해두었더군요. 남편 만수 씨는 제가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영원히 모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남편이 술에 취해 무심코 읊조리던 숫자들과 동생의 생일을 조합해보니 거짓말처럼 금고의 문이 열리듯 통장의 비밀이 풀렸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전 재산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지만 내일이면 그 돈은 제 손을 떠나 내연녀의 화려한 안식처로 변할 운명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이 돈을 미천 삼아 내연녀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통장 속 숫자들이 마치 남편의 비웃음처럼 느껴져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헌 옷을 수선해 입고 반찬값을 아껴가며 모은 돈이 저를 기만하고 배신한 사람들의 집값이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거실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안방에서 나온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지나갔어요. 그는 오늘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라도 되는 양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잔금치를 준비해 들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남편의 뒷모습이 그렇게 가증스럽고 추악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차디찬 얼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전 재산을 쏟아붓기로 한 그 오전 10시가 그에게는 축제가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것임을 말이죠. 저는 남편이 집을 나서는 소리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었어요. 이제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배신자들의 탐욕을 멈추게 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밖에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진실의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은행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은행 창구 앞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눈이 따가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공동명의 통장을 내밀며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잔금 이체를 즉시 중지해달라고 말았을 때 제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이 통장 안의 돈은 저와 남편이 평생을 함께 일궈낸 피땀이었고 그것이 추악한 배신을 위해 쓰이는 것을 막는 것은 아내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였습니다. 직원은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한 사람의 반대만으로도 즉각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인출 제한 신청서에 제 도장을 꾹 눌러 찍었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편이 호기롭게 설정해둔 오전 10시의 자동 이체는 그저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동생 기철, 서방님의 명의로 진행된 부동산 거래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음을 구청에도 조용히 알렸습니다. 남편이 핏줄을 앞세워 쳐놓은 가식의 그물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는 순간이었죠. 은행을 나오니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제 뺨을 스쳤어요. 남편 만수 씨는 아마 지금쯤 아무것도 모른 채 탐욕에 부풀어 부동산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곧 우리 세상이다라며 껄껄 웃고 있을 남편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는 핸드폰을 꺼내 잠시 바라봤어요. 이제 곧 들이닥칠 남편의 광기 어린 전화와 협박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자 까만 화면으로 변하며 세상이 고요해지는 그 짧은 찰나가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죠. 저는 부동산 사무실이 멀리 보이는 인근의 조용한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는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오전 10시. 그 시간이 되면 남편의 세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고 제가 친 덫에 그들의 탐욕은 보기 좋게 걸려들 겁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 숨죽여 살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당당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정적이 제 주변을 감쌌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적막함이 제게는 가장 달콤한 승리의 서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신축 아파트 단지 인근의 부동산 사무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 만수 씨는 맞춤 양복을 매끈하게 차려입고 마치 큰 승전보를 울리러 온 장군처럼 거만한 자세로 소파 깊숙이 앉아 있었겠죠. 그 곁에서 시동생 기철 서방님은 이제 곧 자기 명의의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들떠 연신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으쓱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매도인과 부동산 소장님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거드름을 피웠을 거예요. 약속된 오전 10시가 되자 남편은 호기롭게 법무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잔금 이체를 지시했습니다. 수억 원이라는 거액이 자신의 손가락 끝에서 움직여 내 연녀와의 새로운 성을 완성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하지만 평온하던 사무실 분위기는 이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잔금을 이체하던 직원의 손가락이 멈추고 모니터를 응시하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기계적인 자판 소리 대신 이게 왜 안 되지? 하는 당혹스러운 중얼거림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직원의 모니터 화면에는 시뻘건 글씨로 지급 정지 계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저 전산 오류일 것이라 생각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해보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이체 거부 메시지는 남편의 얼굴 위로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서둘러 자신의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켜보려 했지만 제가 이미 모든 보안 설정을 바꿔놓은 터라 접속조차 되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 형의 위세만 믿고 까불던 기철 서방님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기 몫으로 떨어질 명품 시계와 외제차가 연기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형의 소매를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며 닥달하기 시작했죠. 지루하게 기다리던 매도인 역시 얼굴을 붉히며 약속된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은 즉시 파기라며 남편을 강하게 압박했어요. 신사답던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고 그 잘난 자존심은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겁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남편은 뒤늦게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미친 듯이 제 번호를 눌러댔겠지만 이미 전원이 꺼진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겠죠. 평생 저를 발밑에 먼지처럼 여기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믿었던 남편의 오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처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겁니다. 저는 카페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부동산 건물을 바라보며 남편이 겪고 있을 그 지독한 절망의 무게를 가만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제 귀에까지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죠. 제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남편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점잖은 척, 고결한 척 살아온 그 가면이 단 한순간에 조각나 버린 겁니다. 남편은 부동산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애꿎은 소장님께 소리를 지르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우당탕 모니터가 박살나자 사무실 안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죠. 그 옆에서 집주인이 될 꿈에 부풀어 있던 시동생 기철 서방님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 집은 어떻게 하느냐며 울부짖더니 급기야 자기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가짜가 될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형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 끈끈하던 핏줄의 우애도 돈줄이 막히자마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의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사무실 구석에 있던 커다란 화분을 들어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흙과 깨진 사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남편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힌 채 짐승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찾아내어 가만두지 않겠다며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욕설을 연신 내뱉었죠. 그 모습은 제가 40년을 알고 지낸 남편이 아니라 욕망에 눈이 멀어 날뛰는 미치광이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묶이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절망한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사무실 바닥을 뒹굴기까지 했습니다. 그 잘난 의사라는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로지 탐욕이 좌절된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만 남았을 뿐이었죠.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매도인은 질겁하며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과는 단 1분도 같이 있을 수 없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도망가는 매도인의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며 바닥을 기며 매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남편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번뜩였고 그 추태는 지나가는 행인들마저 멈춰서서 구경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중년 신사의 명예가 스스로 던진 화분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아수라장이 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뒹구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고도 추악해 보이던지요.
평생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한 줄기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멀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 안에서 쉼없이 진동하던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었습니다. 만수 씨가 남긴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협박 문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미련 없이 핸드폰을 열어 유심 카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 하수구 구멍 속으로 그것을 툭 던져버렸습니다. 제 인생을 갉아먹던 낡은 인연들이 시커먼 구덩이 속으로 영영 사라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막혔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하늘에서도 제 마음을 아는지 기다렸다는 듯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메마른 아스팔트를 적시는 빗소리가 마치 저를 응원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미리 준비해온 우산을 천천히 펴들고 빗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도 시동생의 비굴한 울음소리도 이제는 빗소리에 씻겨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이미 변호사님과 준비한 이혼 서류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장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명의로만 되어 있던 우리의 재산을 제 이름으로 되찾고 그가 저지른 배신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었죠. 더 이상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형수로 불리며 희생하는 삶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로지 한영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첫날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부동산 사무실 쪽으로 향하는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뒤로하고 저는 한결 가벼워진 어깨로 앞만 보고 걸었죠.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참으로 경쾌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빗속을 걷는 제 뒷모습 위로 4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의 아침이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빗물을 머금은 시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저만의 새로운 계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사연을 적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글을 적었어요.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더 홀가분해졌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